지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따뜻한 커피와 예쁜 꽃다발을 사갔다. 29세의 그녀가 이 작은 카페 겸 꽃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3년째였다. 캐리나, 우편함 확인했니? 양어머니 오정숙이 뒷문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60세의 정숙은 여전히 혜린을 친딸처럼 보살폈다. 아직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캐리는 카페 입구 옆 우편함을 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광고지 사이에 낯선 편지 하나가 끼어 있었다. 본에는 이의 이름도 주소도 없이 단지 윤혜리님께라고만 적혀 있었다.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혜리님께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한강 하류 17번 창고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십시오. 진실을 아는 자. 편지를 읽는 혜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거라니? 그녀에게는 기억할 만한 과거가 없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그 이후로는 줄곧 정숙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을 뿐이었다. 무슨 편지야? 정숙이 다가오며 물었다. 그냥 광고 같은 거예요. 혜린은 편지를 재빨리 접어넣었다. 정숙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의 날카로운 눈빛이 혜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혜린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혜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혜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특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린에게 과거는 늘 수수께끼였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정숙 어머니가 그 시절에 대해 절대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라며 항상 화제를 돌렸다. 친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 외에는 이름도 직업도 심지어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끔 혜린이 궁금해하면 정숙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예실은 다 있는 게 좋아라고 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달랐다.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안다고 했다. 혹시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카페를 평소보다 일찍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저녁 8시에 가 있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보았다. 혜린아, 오늘 왜 이상해?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하얗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잠을 못 자서. 하지만 혜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있다면, 정숙 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유가 있다면, 오후 6시가 되자 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올라갔다.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이 시간에?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혜린은 서둘러 외투를 입었다. 정숙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혜린아, 혹시 늦으면 안 되니까 먼저 갈게요. 혜린은 정숙의 말을 끊고 급히 집을 나섰다. 강가로 향하는 길, 혜린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과연 이 만남이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과거의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뜨릴까? 어둠이 내린 강변에 도착했을 때 혜린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혜린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창고에서의 만남은 결국 무산되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정숙과 아들 민호가 앉아 있었다. 31세의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지만 혜린을 대하는 태도는 늘 차갑했다. 어디 갔다 왔어?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혜린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민호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왜 자꾸 남의 자식을 우리 집안 사람처럼 대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혜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의 말은 늘 상처가 되었지만 오늘은 유독 아팠다. 민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숙이 화를 냈다. 캐린이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입양 절차도 제대로 안 밟았으면서. 민호는 혜린을 흘끔 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우리가 키워줬다고 우기실 건가요? 민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죄송해요. 먼저 올라갈게요. 방으로 올라간 혜린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의 자식, 우리 가족이 아니야. 친부모가 나타나면. 모든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일찍 카페로 내려왔다. 절친한 친구이자 카페 직원인 지아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린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지아에게 털어놓았다. 의문의 편지부터 창고에서의 헛된 기다림, 그리고 민호와의 불쾌한 대화까지. 민호 오빠가 또 그런 소리 했어요? 지아가 분노했다. 정말 너무하네요. 언니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지아야, 사실 민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혜린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정말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 혈연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아가 혜린의 손을 잡았다. 정숙 이모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건 맞지만 혜린은 머뭇거렸다. 어제 편지 받고 생각해봤는데 정말 내 과거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지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언니, 혹시 그 편지가 장난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야? 만약에 말이에요. 지아가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언니 친부모님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만약 정숙 이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혜린은 섬뜩함을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언니, 생각해봐요. 5살 이전 기억이 완전히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친부모님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상해요. 사진 한 장, 물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아의 말이 혜린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평소에도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이었다. 그리고 어제 편지 보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수상해요. 혹시 누군가 언니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켜본다고? 정숙 이모나 민우 오빠가 따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 보낸 사람이 나타나지 못한 거일 수도 있고. 혜린은 어제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정숙과 민호의 표정을 떠올렸다. 둘 다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아야,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거든. 언니, 조심해요. 만약 언니 친모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아의 경고가 혜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과연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가 전부일까? 정숙 어머니가 24년간 숨겨온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날 오후, 혜린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와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우편함은 비어 있었다. 대신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틀 후, 혜린의 우편함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0시, 한강 하류 17번 창고. 이번에는 반드시 나타나겠습니다. 혜린은 지아에게 상황을 알렸다. 언니, 혼자 가면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오라고 했어. 누군가 따라오면 또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위급하면 바로 연락해요. 저녁 9시 30분, 혜린은 창고로 향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과연 누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창고 앞에 도착하자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혜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창고 안에는 50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곱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윤혜린 씨죠?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장소영이에요. 여자는 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다. 난 내 친모야. 혜린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은 엄마라고. 장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4년 전에 너를 잃어버렸는데 이제야 찾았어. 말도 안 돼요. 혜린이 소리쳤다. 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숙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야. 장소영이 가까이 다가왔다. 오정숙이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말을 멈췄다. 널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양어머니였어. 혜린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오히려 정숙이가 나에게서 너를 빼앗아간 거야. 장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널 키우기 싫어했어. 거짓말이에요. 정숙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장소영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수첩을 받아든 혜리는 표지를 확인했다. 분명 정숙의 것이었다. 친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겨봐. 장소영이 말했다. 혜린이 수첩을 펼치자 정숙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날짜는 25년 전 혜린이 4살 무렵이었다. 아이를 키우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 민호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보내자. 혜린은 숨이 막혔다. 분명 정숙의 글씨였다. 너무나 익숙한 필체였다. 이것만이 아니야. 장소영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다. 이것도 봐.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어린 혜린이 장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혜린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이었다. 나는 24년간 너를 찾아다녔어. 장소영이 눈물을 흘렸다. 정숙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 최근에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혜린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말인가? 정숙이 자신을 사랑한 것도 가짜였다는 말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DNA 검사를 해봐도 돼. 그리고 장소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다. 이건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쓴 일기야. 24년간의 기록이 다 있어. 수첩을 넘겨보니 정말로 혜린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기록, 각종 기관에 문의한 내용, 실망스러운 결과들. 왜 이제서야 찾으셨어요? 혜린이 물었다. 정숙이가 너를 완전히 숨겼어.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계속 옮기고. 장소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카페를 연 후부터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 사업자 등록 때문에. 혜린은 정신이 혼미했다. 24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혜린아. 장소영이 혜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나와 함께 살자. 엄마가 널 보상해 줄게. 하지만 혜린은 손을 뿌리쳤다.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야. 하지만 더 이상 정숙이에게 속으면 안 돼. 장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널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혜린은 창고를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집으로 돌아온 혜린은 거실에서 정숙과 마주 앉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 숨기고 계신 게 있나요?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혜린아, 이걸 보고 나면 내가 많이 힘들어할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혜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25년 전 병원 기록이었다. 혜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오정숙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4살 때 응급실에 실려온 기록이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였어.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어. 다음 서류는 법적 위임장이었다. 장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고 혜린의 양육권을 정숙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내 친모 장소영이 직접 서명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혜린은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통지서였다. 채무자는 장소영, 금액은 3억 원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장소영은 그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어. 정숙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도박으로 빚을 진 거였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지.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그 여자가 생각해낸 게 정숙이 눈물을 글썽였다. 너를 팔아넘기는 거였어. 입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팔려고 했던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혜린이 소리쳤다. 장소영 씨는 저를 24년간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혜린아, 그건 거짓말이야.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도 봐. 그것은 당시 경찰서에서 작성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증이었다. 신고자는 오정숙, 피신고자는 장소영이었다. 내가 신고한 거야. 내가 너무 말랐고 몸에 멍도 있었거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는 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팔려고만 했어. 혜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장소영 씨가 보여준 수첩은 뭐예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려 했다고 적힌. 그것도 거짓이야. 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걸 봐. 그것은 정숙이 직접 쓴 진술서였다. 날짜는 25년 전이었다. 저는 혜린이를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겠습니다. 친모가 다시 나타나 아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혜린아, 나는 내가 오는 순간부터 너를 내 딸로 생각했어. 정숙이 혜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그런 너를 돈 때문에 팔려고 하는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장소영 씨가 보여준 수첩은 조작된 거야. 아마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너를 이용하려고 나타난 거겠지.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정숙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친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니? 혜린은 정숙을 꼭 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미안해, 혜린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숙도 혜린을 꼭 안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해. 그 여자가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네, 알겠어요. 혜린아, 기억해.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야. 정숙이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내 진짜 딸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밤 혜린은 장소영에게 연락했다.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혜린아, 정숙이가 뭔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도 다 봤어요. 엄마를 다시는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혜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혜린은 정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4년간 쌓여온 오해와 상처, 그리고 진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엄마, 혜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는 진짜 우리 엄마예요. 엄마, 혜린아. 정숙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를 낳아주신 분보다 더 진짜 엄마예요. 혜린이 정숙의 굳은 손을 꼭 잡았다. 25년간 저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힘든 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혜린아,
민호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줬어.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은 나도 너를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혹시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엄마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캐리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31년간 외아들로 자란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오빠, 나는 어디도 안 가. 캐린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미안해, 캐리나. 앞으로는 진짜 오빠답게 할게. 정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다음 날 아침, 혜리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내려왔다. 지아가 벌써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훨씬 밝아졌는데요. 혜리는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지아에게 털어놓았다. 장소영의 거짓말부터 정숙의 희생,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이야기까지. 와, 정말 드라마 같네요. 지아가 감탄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정숙 이모가 언니의 진짜 어머니였던 거네요. 응,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야. 캐리는 카페 진열대로 가서 낡은 간판을 내렸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팻말을 걸었다. 라일락 카페 다시 피어난 가족의 이름. 언니,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며칠 전에 문득 생각이 났어. 라일락이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였다. 어머, 간판이 바뀌었네? 라일락 카페? 네, 할머니.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바꿨어요. 좋구나. 라일락은 희망의 꽃이라고 하던데. 김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혜린이도 새로운 희망을 찾은 모양이구나. 네, 그런 셈이에요. 손님이 나간 후 혜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거리의 나무들이 알록달록하게 물들어 있었다. 정숙이 카페로 내려와 혜린 옆에 앉았다. 후회는 안 하니? 내 침모를 거절한 것? 아니요. 장소영 씨는 저를 낳아주셨을 뿐이에요. 진짜 엄마는 앞에 있잖아요. 혜린아, 고마워. 정숙이 혜린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너 같은 딸을 둬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그날 오후, 민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카페에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오빠? 라일락 화분이야. 카페 이름도 바뀐 김에 진짜 라일락도 키워보자. 캐린이 웃으며 화분을 받았다. 고마워. 오빠, 잘 키울게. 그리고 민호가 머뭇거렸다. 다음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거 어때? 제대로 된 가족 여행 말이야. 좋아. 혜린이 환하게 웃었다. 저녁이 되어 혜린은 카페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라일락 화분에 물을 주고 새로운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지켜가겠다고.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이 가족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단단히 지켜가겠다고. 라일락처럼 다시 피어난 우리 가족. 캐린이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오르고 라일락 카페의 작은 불빛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캐린에게는 이제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